자, 뉴욕 현지 연결해서 뉴욕 증시의 자세한 상황들 알아보겠습니다. 김한희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최근에만 하더라도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좀 가파르게 낙폭을 확대하고 있는 흐름들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간밤에는 어땠나요?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3거래일 연속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뉴욕 증시 장인데요. 오늘도 미국 경기 침체 공포로 미국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2.6% 내린 38,703.27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는 2022년 9월 이후 처음으로 1000포인트 이상 급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도 3.0% 떨어진 5186.33을, 나스닥 지수는 3.43% 빠진 16,200.08을 기록했습니다. 두 지수 각각 한때 낙폭이 4.44%, 6.79%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지난 2022년 9월 13일 이후 약 2년 만에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도 3.33% 하락했는데요. 특히 공포지수로 불리는 VIX 변동성 지수는 무려 64.9%나 폭등한 38.57을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 급락세에 비해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매그니피센트 7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한때 90.69달러까지 폭락하다가 6.36% 떨어진 100.45달러의 거래를 마쳤는데요. 가까스레 100달러 선은 지켰습니다. 미국의 실업률 상승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에 차세대 칩에 대한 설계 결함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투매 현상이 벌어졌던 탓입니다. 애플 역시 4.82% 급락한 209.2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장 초반 196달러 급락 출발하다 낙폭을 줄이기는 했지만 오바마의 현인 워런 버핏이 애플 지분을 절반으로 줄였다는 소식이 영향을 줬습니다. 이외에도 아마존은 4.1% 빠졌고 테슬라는 4.2% 빠졌습니다. 알파벳은 구글이 법무부가 제기한 스마트폰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에 4.4%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는 각각 3.27%, 2.54% 떨어졌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를 보면 하락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하락했던 요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미국의 제조업이 위축세로 전환한 소식에 더해 금요일에는 실업률이 4.3%까지 오르면서 시장에는 급격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만연하고 있는 것인데요. 미국 경기가 애초 예상했던 것보다 빠른 속도로 식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평균 수준을 크게 밑돈 고용 증가세와 예상 밖 실업률 상승으로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됐고 일본 니케이 지수는 월요일 전 거래일보다 12.4% 급락해 1987년 10월 20일 블랙 먼데이 충격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때마침 일본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서 1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는데 이른바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되는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일본의 저리 자금을 세계 곳곳에 고금리에 투자해 오던 투자자들이 자산을 팔아 돈을 자국으로 다시 가져올 거란 예상이 불거진 겁니다. 비슷한 시간대에 개장한 한국 코스피도 전거래일 대비 8.8% 폭락했고 대만 가권지수도 8.4% 떨어졌는데요. 다만 아시아 증시에 이어 개장한 유럽 증시는 2% 하락하는 등 심각한 폭락은 면했습니다. 이어 개장한 미국 증시도 3% 안팎의 하락세를 보여 아시아 증시가 겪은 공황적 투매까지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처럼 그나마 미국 증시가 아시아만큼 폭락장을 연출하지 않은 데는
경기 침체 가능성이 심각하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인식이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오늘 발표된 미국 공급관리협회의 7월 서비스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51.4로 전월보다 2.5포인트 상승했는데요. 이 수치가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50을 웃돌면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전망치 51.4에 부합하기도 했고 지난 6월 48.8에서 크게 개선되면서 위축에서 확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세부 지표도 확장세로 전환했는데요. 사업 활동은 5.1포인트 오른 54.5로 확장세로 전환했고 특히 최근 시장에 관심이 고조된 고용지수 51.1로 전달에 비해 5.0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6개월 만에 확장세로 전환된 겁니다. 이처럼 경기 침체 우려가 미국 증시를 덮치자 전문가들이 중앙은행의 긴급조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9월 정례 FOMC가 아니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금리를 당장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세계적인 투자 전략가 제레미 시겔 펜실베이니대 와튼스쿨 교수는 연준이 긴급으로 0.75%포인트를 인하하고 9월 정례 FOMC에서 추가로 0.75%포인트 인하를 해야 한다며 이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투자자들도 연준이 9월 금리를 0.5%포인트 내리는 빅컷에 베팅하고 있는데요. 패드워치에 따르면 9월 금리를 0.5%포인트 이상 인하할 가능성을 83% 반영 중입니다. 반면 미국 경제가 침체 국면에 진입하지 않았으며 시장이 과잉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연준에서 대표적인 비둘기파로 꼽히는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그는 7월 일자리 수치가 예상보다 약하게는 나왔지만 아직 경기 침체처럼 보이지 않는다면서 정책 결정을 내릴 때는 경제가 어디로 향할지 미래지향적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내일 일정 살펴볼게요. 내일 경제지표 6월 무역수지와 8월 경기 낙관지수가 있는데 경제지표를 계속 주시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결정하고요. 실적 발표도 이어집니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에어비앤비, 우버, 캐터필러, 마라톤 페트롤리엄, 운 리조트, 얌 브랜드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지만 낙폭을 약간은 줄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닝인 뉴욕이었습니다.